안녕하세요, 매민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보니 긴 고민을 하다가 또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최근에 또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해야겠다, 용기를 내보자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부족한 영상이고 어색한 웃음을 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질문들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워킹홀리데이와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왜 캐나다로 결정을 했는지, 캐나다 중에서도 밴쿠버가 아니라 왜 토론토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차차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엔 어학연수만 결정을 했었어요.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 1월에 나름 인생에서는 큰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을 묵묵히 참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쉬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엔 가지게 되었고, 근데 휴학만 하고 막상 그냥 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또 내 성격상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쉬면서 나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해외로 나가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해보고 영어도 배우고 또 마음의 힐링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한 일주일 안에 유학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학원을 찾아가서 일단은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 달, 세 달, 6개월 등 많은 과정이 있는데 뭘 원하냐? 라고 물어보셔서, 어차피 휴학은 최소 6개월이니까 이왕 가는 김에 영어도 오래 배우고 좀 오래 쉬다 오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엄마랑 같이 그래, 6개월로 하자 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정하는 거였는데, 뭐 몰타라는 나라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미국도 심지어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그 다음 캐나다가 있었는데, 그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오래 머무르고 싶으면 워킹홀리데이 시스템도 하면서 어학연수 후에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오는 시스템이 있다. 이건 어떠냐 물어봐 주셔서 괜찮은 것 같다. 내가 6개월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있고 싶다 하면 워킹홀리데이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나다를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밴쿠버, 토론토 중에서 토론토를 고른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게,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진짜 심각한 야구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에 밴쿠버와 토론토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토론토요? 류현진 토론토로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토론토를 고르게 되었고, 근데 생각보다 토론토에 와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 토론토를 고르기를 잘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면 일단 밴쿠버보다 토론토가 한인 커뮤니티가 훨씬 잘 돼 있고 날씨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뭐랄까, 물가도 밴쿠버보다 좀 더 싼 편이고, 그리고 놀거리도 토론토가 더 많다는 거. 특히 막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선 MLB, NBA, 그리고 NHL, 하키리그까지 세계 최고의 리그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뭐 NHL은 밴쿠버에도 있지만 밴쿠버에는 NBA랑 MLB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뭐 종합적인 걸 따져봤을 때 토론토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밴쿠버의 장점이라 하면은 여유롭다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토론토는 조금 더 도시도시한 느낌인데 반하면 밴쿠버는 조금 더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라던가 말하는 거,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유로워 보이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는 학원을 다니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꾸준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6개월만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도 초반엔 적응이 힘들어서 조금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일단은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 내 영어가 과연 내가 기대한 만큼 늘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저는 아니요라는 정답을 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신선한 것도 너무 많고 여기서 사귄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팀 문화가 있어서 식당에서 의뢰를 하면은 손님들이 팁을 내는데 그게 꽤 월급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답니다. 심지어 월급도 최근에 오른 월급이 시급으로 15.5불이에요. 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렇게 시급을 15.5불을 받고,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를 시급으로 받으면서 팁은 그것보다 더 운이 좋으면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아서 가면 진짜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홀리데이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고, 저는 지금 여기 산 지 13개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해볼 생각인데요.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고, 그리고 일단 어학연수를 결정했으면 가장 처음 먼저 고민해야 될 질문이 바로 유학원을 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결정하고 바로 진행한 케이스여서 뭔가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유학원으로 뛰어간 케이스라면, 뭔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유학원을 통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유학원에서 도와주는 게 뭐 어학연수 연결, 그러니까 어학원 연결, 뭐 홈스테이 연결, 뭐 각종 정보들 도움, 비자 도움, 이런 뭐 공항 마중, 뭐 이 정도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어학원 연결인 경우에는 유학원에서 상담할 때 제공하는 정보들이랑 내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랑 정보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상담을 갔던 유학원도 그렇고 친구들이 설명해준 유학원 시스템들도 그렇고 내가 찾아봤을 때도 충분히 유학원에서 설명해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캐나다에 먼저 들어오셔서 직접 트라이얼을 여러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그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카플란 학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거랑 카플란 학원이 실제로 많이 달랐을 만큼 정보와 실제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캐나다에 들어가서 여러 학원들의 청강을 신청하셔서 하루 정도 들어보시고 이 학원이 괜찮은 것 같다 하면 그때 어플라이를 하시고 수업을 시작하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학원에. 싸지 않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어학원을 선택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마중 서비스 이런 것도 처음에 캐나다에 오시면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몰라서 이러는 거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괜히 돈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뭐 밴쿠버는 모르겠는데 토론토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토론토는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캐스모라고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토론토, 밴쿠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토론토가 줄을 이루는 한인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한인 드라이버 분들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광고도 많이 올리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드라이빙을 해주실 수 있냐 해서 공항에 마중을 부탁드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가격이 그분들이라고 막 엄청 싸고 그런 것도 사실 아니라서 만약에 유학원을 통하신다면 가격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 신청을 할지 말지,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한국에는 유틴가 우틴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우버 서비스예요. 우버 앱을 까시면은 바로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바로 택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딱히 유학원을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도 유학원을 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혼자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가치가 되는 비용을 내고 유학원을 통하는 것도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정말 쉬운 방법이죠. 근데 무조건 꼭 유학원을 통해야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어학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6개월을 하긴 했는데 저는 3개월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들어와서 3개월 정도 들어보고 알맞는 학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카플란 어학원을 갔는데 3개월 정도 다녀보니 학원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잠깐의 쉬는 시간을 두시고 아일락이라든지 뭐 다른 학원들의 청강을 한 번씩 들어보신 뒤에 다른 학원으로 다른 학원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카플란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이 학원에 좀 더 있고 싶어. 나랑 친해진 친구들이랑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플란 카운터로 가셔서 좀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근데 애초에 오래 있을 건데 굳이 뭐하러 3개월을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몇몇 어학원은 환불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3개월만 하고 다른 어학원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던 사람으로서 이 몇몇 어학원의 환불 시스템은 그냥 환불하지 마. 너가 신청한 기간 끝까지 들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간에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등록을 하고 여기가 맞으면 연장 신청을 하고 여기가 안 맞으면 다른 학원을 청강을 듣고 3개월 정도 이 학원에 있고 3개월 정도 토론토 캐나다 생활을 했으면 아마 근처에 뭐 청강 신청하러 가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 정도는 전혀 무서울 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학연수라고 하면 어학연수 Q&A라고 하면 가장 무조건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비용입니다.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기서는 진짜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그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유학원 비용, 항공권 비용, 어학원, 홈스테이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다 해서 6개월 동안 총 약 2,2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어학원 6개월 비용에 1,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왕복으로 끊는 거에 얼마였더라? 약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홈스테이는 한 달에 96만 원 정도로 6개월 동안 그렇게 총 600만 원 정도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생활 비용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본인이 좀 더 아끼고 싶다고 하면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비용에 관련해서는 저랑 관련된 이야기밖에 못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홈스테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살짝 했었잖아요.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사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홈스테이, 두 번째가 룸렌트인데 뭐 큰 차이점은 없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홈스테이는 일단 집주인과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집주인이 뭐 아침이나 점심, 뭐 아침 점심 또는 저녁만 해주시거나 아침 저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점심을 싸주시거나 이거는 홈스테이 바이 홈스테이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음식을 또 만들어주고 어떤 데는 옷 세탁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집주인이 나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 말 그대로 약간 패밀리 느낌으로 같이 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룸렌트는 집주인이 나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밥을 해먹고 뭐 세탁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모든 거를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점이 홈스테이와 룸렌트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홈스테이랑 룸렌트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캐나다 토론토 홈스테이 이렇게 치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캐나다 토론토 룸렌트 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가지 룸렌트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학연수를 하면 영어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는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번에 yes라는 대답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K 중딩, K 고딩을 지낸 사람들로서 빡세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스피킹을 배우러 가지만 다른 데서 오는 친구들은 스피킹만 배우러 오는 거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 어학원들이 무조건 스피킹만 냅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법, 단어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르치면서 한국인들한테는 조금의 시간 낭비인 수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저랑 레벨이 다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전 캐네디언스러운 슬랭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써먹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어학연수 6개월보다는 워킹홀리데이 10개월 동안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손님들이 일단 90%가 캐네디언이다 보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생존식으로 나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집에 와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런 약간 생존의식이 들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 사람들이 쓰는구나 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학연수를 하면서 영어가 늘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일취월장하게 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다녔던 학원인 카플란 어학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토론토에 있는 카플란은 진짜 다운타운 중에서도 다운타운인 유니온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등교할 때마다 그 다운타운 풍경들을 보고 CN타워도 보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카플란의 수업 시스템은 메인 클래스, 스페시픽 클래스, 그리고 K러닝 클래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메인 클래스는 수준별로 수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3시간짜리 메인 수업이고요. 스페시픽 클래스는 내가 테스트를 봤을 때 그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배우는 1시간짜리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러닝은 매일마다 주제가 바뀌는 약간 방과후 수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인 수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플란은 A1, A2, B1, B2, C1, C2 그리고 IELTS 클래스, 토플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A1, C2 이 정도 개념으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레벨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시험을 봅니다. 일단은 말하기 시험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분야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레벨을 받았었는데 말하기만 조금 떨어졌었단 말이죠,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그 레벨로 반 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약간 처음 들어갈 때는 말하기 부분에서 중점을 많이 두고 반 배정을 시켜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A2, B1에 많은 한국인들이 포진되어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B2에는 한국인이 3명 정도밖에 없었고, C1에 한두 명 있었고, C2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처음 가고 6개월 후에는 B2에 한국인이 정말 많이 있었고, C1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C2에서도 꽤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레벨은 어떻게 올라가냐? 처음 만약에 내가 A1 반을 배정받았다 하면은 그 반에서 10주 정도 메인 클래스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10주 후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치게 되는데, 어떤 컴퓨터실이 있어요. 그 컴퓨터실로 가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치고 적정 레벨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반을 점프해서 A1에서 B1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2주 뒤에 그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은 2주 뒤에, 통과해서 그 반으로 올라간 친구들은 10주 뒤에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3시간 동안 앉아서 가만히 말하기를 하고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놀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제휴하고 있는 액티비티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통하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NBA, 하키리그, NHL은 아니더라고요, 하키는. 네, NBA 좀 낮은 하키리그, MLB도 볼 수 있고, 메이플의 나라인 만큼 메이플 공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3박 4일 뉴욕이나 시카고, 미국 동부 쪽 여행도 이 액티비티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나랑 같은 학교에 있는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갈 수 있다는 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마음만 먹으면 매일 이런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대회라던가 뭐 게임 대회라던가 발렌타인데이도 많이 챙기고 뭐 그런 액티비티나 이벤트에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하면서 영어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카플란 어학원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크루즈를 타고 토론토에는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가지고 뭐 와인이나 샴페인을 먹으면서 노래를 빵빵 틀고 클럽처럼 파티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이 자주 진행했던 것 같아요. 클럽 하니까 생각나는 얘긴데 여기 이름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요일만 되면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에 가면은 진짜 거의 다 카플란 어학원생들일 만큼 카플란 친구들이 엄청 많이 그 클럽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만 되면은 선생님들이 애들이 왜 이렇게 없니? 아, 오늘 목요일이네. 아, 또 애들 클럽 갔다가 오늘 안 오는구나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매주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수요일만 되면은 이 카플란에 있는 클럽 러버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한국인들도 꽤 많이 가고요. 뭐 국적 불문하고 진짜 많이 그 클럽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럽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데 어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클럽이 토론토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가서 뭐 색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클럽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도 좋은 어학연수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나다 토론토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들을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증을 혹시라도 해결을 하지 못하셨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만약 모르더라도 주위에 물어보고 꼭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나다 문화나 캐나다 생활 그리고 다음 편의 메인인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작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학연수 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